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오입니다. 1월 1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하락폭 축소, 급매물 소진 가자. 이런 뉴스 제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규제 해제 이후에 언론이 정부의 보조에 발맞추어서, 아니 건설사의 보조에 발맞추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움직임들이 일부 보여요. 그리고 미끼 상품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에요. 삼익빛이 버림받는 모습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출금리 그 가운데에서 코픽스 금리, 은행에서 대출금리 산정할 때 활용하는 것이죠.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여전히 높더라. 저는 이것이 조금 더 많이 떨어질 걸로 내다봤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제법 큰 상태. 대구 부동산 스터디 쪽에서 다뤄드렸는데요. 지난 주말에 급매물 다 나갔어요. 혹은 집값 하락폭 축소, 급매물 소진, 주택시장 바닥론 솔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실체를 하나하나 밝혀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라는 부분 살펴봤었고요. 아마 요 시리즈들 좀 보셨을 거예요. 모두가 가난해진다. 침체의 서막. 특히 요 KBS 시사 직격. 여기에 특히 볼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분들은 특히나 또 이 부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방너 100일의 기록, 서울 로그아웃. 이 부산에 사는 이 청춘들이 부산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배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지역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번쯤 못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추천해 드립니다. 유령 아파트 12억에 샀다 모델하우스 난동 사건. 여기 날아다니는 의자, 요 대구에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왜 이거 의자 던지고 취소를 해달라고 난리를 부렸냐 하면 여기 이 동네 분양가가 거의 한 12억 가까이 됩니다. 12억. 11억 얼마 조금 넘을 거예요. 건축비가 거의 7억 가까이 됐을 거예요. 국평 기준으로 건축비가 좀 믿기 힘들죠. 네. 그래서 요 계약률이 30%라고 분양 대행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후 공개된 경우를 보니까 계약률은 16%에 그쳤다. 거의 뭐 10집 중에 한 2집이 채 계약되지 않은 상태.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LH도 얘들은 구제 못 해줘요.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은 구제를 못 해줍니다. 지방에서 LH가 살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은 3.8억이에요. 어느 정도 커버를 쳐준데도 한계가 있더라. 얼마나 화나서 던졌습니까? 근데 하나씩 풀어주는 이 모델하우스 이거 만드는데 5억 6억 이거 5억 6억 그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하나도 함부로 행동하지 말자. 요런 거 한번 다뤄봤고요. 이것이 다시 왜 회자가 되냐 하면은 둔천주공 여기도 가격 만만치 않죠. 물론 서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가격이 만만치 않다. 청약 경쟁률 공개되지 않죠. 만약에 완판 시켰다라면은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비밀에 묻히고 있습니다. 뭔가 시원치 않아요. 시원치 않다는 그것이 보이는데 비단 또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올해 혹시라도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있으면 차츰 문제들이 커져 나올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매도 물량, 전월세 물량 요거 조금 집계가 아직 덜 되고 있어요. 제가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오는데 집계가 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매도 물량 요 15일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16일 일요일 날 감소했다가 월요일 날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조금 하고 뭐 요런 모양새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수요일 되면 또 큰 폭으로 아마 증가하겠죠. 전세 물량도 마찬가지 일요일 날 감소, 월요일 날 소폭 증가, 수요일 되면 또 큰 폭으로 증가. 안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월세도 마찬가지 요런 흐름. 아직까지 최고점 단계까지 뚫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윗부분에 있는 뾰족 튀어나와 있는 선 바로 아래쪽에 있을 것이고 내일 물량이 나오면은 아마 다시 최고치를 갱신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숫자 참 좋습니다. 77건. 77건의 거래 중에서 신고가는 7건. 이 신고가 나오는 부분 요거 때문에 제가 미끼 상품에 속지 말자 요렇게 오늘은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거래량 어떤 흐름인지 보기 전에 먼저 직거래 비율이 20% 이상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77건 거래량이 나타났는데 제가 요 예상할 때 하루에 75건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1월의 거래량이 900건을 넘기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야, 다시 거래가 살아나네? 지난주 화요일에는 49건, 지지난주 화요일에는 32건이 거래되었는데 많이 신고되네? 조금 앞서 거래되었던 것들이 뒤늦게 신고되면서 거래량이 조금 부풀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규제 해제 그렇게 많이 했는 것 치고는 거래량이 이상하게 안 살아나죠. 이상하게 안 살아납니다. 왜? 전국이 다 폭삭했기 때문에 순환매가 없어요. 지금 순환매가 없습니다. 순환매가 있어야지 어느 지역 하나, 과거에 부산 경험하셨잖아요. 부산 사람뿐만 아니고 대구 사람도 엄청 몰려가서 샀거든요. 2019년, 20년, 네. 서울 사람도 많이 내려와서 샀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더라. 자, 경남 마리나 신고가 나왔어요. 지난 가격 대비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원 롯데캐슬 레전드, 요거는 얼마 오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신고가 대단한데, 이 시장 분위기에서 신고가가 어떻게 나오지 싶어서 보면 일단 신고가 비율 자체가 10%대가 이제 무너져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대구는 심지어 신고가가 0%가 나왔어요. 부산이 대구의 과거에 이때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야, 부산도 좀 있으면은 신고가 빵인 날도 오겠구나, 이런 느낌 들죠. 신고가 이 시장 분위기에도 있습니다. 거래량 흐름 요 주간 브리핑에서 다뤄드리는데 못 보신 분들 계시죠?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대구 방송에서 제가 이번 주에 올려드려서 아마 못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다시 빨리 회귀해서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부산의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제가 근래에는 부산 지역의 주간 브리핑을 계속 올렸었는데, 어차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주 해석은 대구와 부산 지역을 주 해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가셔서 이쪽으로 검색에 대구 부동산 스터디로 찾아가셔서 한 번씩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가격 올랐는 것, 경남 마리나와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가격 올랐는 거 한번 보니까, 경남 마리나 먼저 보면은 2017년 대비 2배 정도 올랐다. 보통 서울에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말씀 이렇게 많이 드리잖아요. 2단 점프에서 쭉 올라갔던 애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서울의 모습. 그리고 방금 봤었던 요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오지게 안 오르다가 뭐 요 느낌 정도, 뭐 하여튼 비슷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좀 잘 나가는 아파트. 아마 여기 입지나 이런 것들 보면 좋긴 좋아 보여요. 자,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도 2020년 대비 22년까지 가격이 거의 뭐 변동 없이 왔다고 봐도 될 정도로, 특히나 지난번에 있었던 거래 12월 12일에 있었던 거래 10억 8천, 9억 8천 이렇게 놓고 본다면 2년 동안 야, 거의 오른 게 없네. 요런 느낌에서 다시 신고가가 의미있게 하나 나와줬어요. 고전에 13억짜리 거래는 25층, 13억 3천짜리는 27층. 물론 요 거래 자체가, 거래 일자가 1월 13일.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 1월 13일에 나타났다. 규제 해제 이후에 나타났다. 야, 이거 이제 다시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신고가 비율이 10%가 안 되는 시장 분위기예요. 가져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요거 가지고 와봤어요. 센텀 비스타 동원은 고점 대비 10% 하락한 거래. 대형 평형들 거래 많습니다. 대형 평형들 거래 많이 나왔고요. 더샵 센트럴 스타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 해운대 자이 2차 고점 대비 30%. 부산 더샵 센텀폴에 고점 대비 한 25% 정도. 요 숫자만 보면 야 30, 40이 즐비하다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나? 이런 느낌이 들지만 이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달라진다는 부분 반드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익빛이 또 제목에 붙여봤어요. 근래 한 5건 정도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진 네 거의 한 45%? 거의 50%까지는 안 되지만 한 45% 정도 하락해서 12억 8천까지 갔던 것이 10억 3천까지 떨어지더라. 오를 때는 진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오르다가 마지막에 활처럼 휘어서 오르는 요 현상이 있죠. 떨어질 때 이런 느낌. 제가 점을 방금 찍어 봤는데요. 무섭더라. 지금 어느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댔다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오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오르다가 또다시 23년 경기 침체니 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규제 해제했는데 전혀 효과도 안 먹혀들고 이래버리면 정말 여기서는 정말 또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지금은 아무튼 떨어지는 칼날의 느낌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시선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더샵 파크시티 고점 대비 25% 정도 삼익빛이 또 있죠. 삼익빛이 또 있습니다. 이 거래가 7억 2천 10억 3천 고점 대비 이렇게 무너졌더라. A라는 한 동네가 있고 B라는 동네가 있으면은 A라는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B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죠. 막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얘가 A가 이제 모든 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여기에는 또다시 분위기가 식어요. 근데 또다시 나중에 이 B라는 아파트가 또 뭔가를 또 부수고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얘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옆에 있는 아이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 그동안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해보니까 늘상 있어 왔던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 없다고 말씀드렸죠. 얘 팔면 그냥 얘 끝이고 각자 도생 아파트 단지별로도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어떤 미끼 상품이나 뭔가가 있을 때 섣불리 덥석 잡는다든지 먼저 선진입을 한다든지 과거에 이렇게 쭉쭉 올라가던 시절에는 선진입을 하면 그 위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랐어요. 지금은 선진입을 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나머지 또 제법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비싼 아파트들 눈에 많이 띄는데요. 다만 거울준비 센트럴파크 40%,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아파트 아시아드 아파트 26평형 30%, 연산 더샵 35% 떨어져서 5억 5천, 매매가 전세가 별 차이 없죠. 같은 5억대에서 놀아요. 전세가율 심지어 막 90% 이렇게 도달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신규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이 90%로 보였던 전세가율,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는데 전세가 9억이 들어와 있는 거의 이런 모습이에요. 왜? 그 과거에는 집값이 15억 정도 했던 것이 10억으로 지금 떨어지는 이런 시장 분위기니까요. 전세가율 90%, 야, 내 돈 1억 가지고 이거 갭 투자를 들어간다?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세입자 금방 도망갑니다. 그러면 전세가는 갑자기 어느 순간 5억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만나게 돼요. 나는 1억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4억이 더 필요한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갭이 크기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다. 불확실성도 크고 뭐든지 다 큰데 투자에 그렇게 녹록치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센텀 효성 르넨상스타운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 대형 평형은 하락률이 조금 다르게 비춰지긴 합니다. 30% 떨어져도 말도 대충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정도로 떨어지는 거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사역 비슷하동은 주간 실거래 지수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 자, 선을 따라 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반등했어요. 이 반등했다고 좋아서 난리치고 언론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하락하는 이 이동선을 그대로 변함없이 따라가고 있는 지금 요 자리다. 치고 올라가서 좀 뭐 했을 때 좀 설레발 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이 설레발 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 조금 더 강조를 앞부분에 오늘 많이 드리게 되네요. 사역 비스타동은 고점 대비 30% 정도, 명지 1차 건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0% 정도 하락, 나머지 20% 정도 하락하는 요 신고가 의미있게 보여지지는 않죠. 나머지 가격들 30% 정도 25%, 그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나머지 3억 미만도 비슷한 모습들, 제법 크게 하락하는 것도 눈에 띄긴 합니다. 한 40% 가까이 하락했는 것도 눈에 띄곤 합니다. 앞부분에 오늘 말이 길어서 좀 지나갈게요. 자, 비싼 아파트 좀 거래되고 나면 건당 거래대금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건당 거래대금은 3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정부에서 규제를 풀면서 발했던 현상은 과거에 부산에 2019년의 가을 같은 현상을 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1월의 거래량은 1000건을 넘기도 벅차 보이는 상황이죠. 최소한 여기서 2000건은 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오늘같이 이틀치 거래량이 신고되는 날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그렇다면 한 150건 정도 나와줘야 돼요. 평일에는 거래량 80건 정도 터져줘야 돼요. 근데 이 현상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이죠. 언론에서 말하는 건 쉬워요. 집 사라,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들 말하는 건 쉬워요. 부동산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 많잖아요. 입 터는 건 쉬워요.
근데 주머니를 털어서 사라고 했을 때 주머니를 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입 턴다고 바빠서. 6억 이상 거래량도 의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구 군별 거래량 한번 전체 구를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선 이후에 기대감이 있을 때 반짝 거래량이 살아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더라. 그래서 뭐 특별히 살아나는 지역, 규제 해제를 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주고 뭔 짓을 다 했는데도 이 내리막이에요. 이 떨어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잡아 멈출 수는 없겠더라. 분양권 23건의 거래량. 작년 1월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의 변화가 보입니다. 갑자기 직거래 비율도 뚝 떨어졌어요. 어딘가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힐스테이트 4역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제 이전 영상의 댓글에 어떤 분이 힐스테이트 4역에 대한 댓글 달아주셨던데 쉽지 않다는 부분, 채워지는 거 쉽지 않다. 특히 상가는 더 많이 어렵다. 이진 젠시티 112제곱미터 가격 7억 2천. 이것도 비싸요. 사실 비싸요. 동네 더샵 가격 5억 5천. 이 순간의 선택이 이 평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 현상들, 순간에 막 2억 3억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집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방도 요즘 많이 조용해졌죠. 많이 조용해졌어요. 원래 닦는 사람은 시끄럽고 잃었는 사람은 말없이 사라지는 게 이 자산, 이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힐스테이트 4역 가격 5억 전후에 거래가 많이 주로 이루어지지 6억 7억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래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야, 대구랑 부산이랑 큰 차이 없네 이런 느낌. 한때 대구가 더 잘 나가는 시절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부산이 근래까지는 대구보다 늘 더 잘 나갔어요. 그렇다고 그 두 지역의 소득이나 모든 것을 견주어 봤을 때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 다만 대구보다는 부산이 인구 면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집에 사는데 대구는 집값이 4억 하는데 부산은 집값이 7억 한다? 이 정도까지 격차가 날 정도의 도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은 요 정도 가격. 5기 하면은 그래도 뭐 대출 온갖 거 다 걸어서 가능한데 그렇게 빚을 지고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나이 이제 40대 50대 되는 사람한테 이 DSR 뭐 무시하고 정부 규제 뭐 대출 50년 해준다고 해봅시다. 야, 나이 50에 50년짜리 대출 받아가지고 웃자잔 말이고 이 당장 40대, 50대만 되어도 당장의 신체 기능이 막 이렇게 좀 떨어진다는 이런 느낌도 갖게 될 거고 60대, 70대 되면은 사실 이동도 잘 안 합니다. 나이 먹고 아이고 막 그냥 여기 살지 뭐 이렇게 되지 이동도 잘 안 하거든요. 전세 거래량 180건. 예전보다는 많은 흐름. 여전히 일단 높은 금액대 가지고 와봤어요. 높은 금액대 가격 막 3, 4억씩, 2억씩, 1억, 3억 이렇게 막 떨어지는 모습. 고가 아파트 버텨내기 힘들다. 모두가 비싼 아파트라고 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5억짜리 오늘 또 말이 길어져 봐야 소용없는데 5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15억으로 올랐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세입자를 받으면 세입자 한 8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공돈이 막 생기죠. 그럼 또 다른 곳에 또 투자를 또 돌립니다. 이게 이렇게 안 했던 사람이 등신입니다. 오히려 1년, 2년 전만 돌아가봐도 이렇게 투자 다시 안 했던 사람은 등신이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엮여서 그것들이 집값이 올라주면은 다시 전세가도 올라주고 다시 투자했는 곳의 가치도 올라주고 돈도 펑펑 쓰고 기분 잘 냈죠. 그 기분 잘 냈는 건 뭐다? 미래의 부를 당겨왔는 것일 뿐인 것 같더라. 2억대 아파트들 가격을 주로 제가 가지고 와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게 고점 대비 이 정도 돈은 돌려줘야 된다. 이 정도 돈은 제가 숫자를 지금 막 쓰고 있는데요. 보통 대다수의 서민들이 살 만한 것이 아파트가 한 2억 5천 전후 2억에서 3억 요 정도가 보통 서민들이 살만한 전세 가격이라는 가정하에 물론 2, 3억도 이거 사회 초년생들은 이 돈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돈도 없어가지고 전신만신 대출 받으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200조 물론 이 전세자금 대출이 이 정도죠. 은행권에서 대출 받은 게 이 정도예요. 사실 부모님도 지원도 좀 받고 이러면은 여기 플러스 알파에 또 돈이 기본적으로 바닥에 더 깔려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이렇게 전세 시장이 부풀려졌는데 야 이거 대출 금리 감당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나머지 가격들로 보시면 2.3억
기본적으로 요 부영 사랑으로 맞죠. 요게 지금 부산의 거래량을 많이 띄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웬만한 아파트들은 돈을 이렇게 많이 돌려줘야 된다. 어딘가에 돈을 뿌려놓은 돈도 지금은 다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게 있었어요. 대출을 목돈을 좀 받아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대출 금리가 그 전에 뭐 2%, 뭐 3% 이러던 게 갑자기 6%대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근데 요거 돈 목돈 머니 가지고 있다 투자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가지고 있어 버린다면은 여기도 한 방에 20% 정도 자산이 이 목돈 때문에 이 빌려놓은 이자만큼의 이자 비용을 공중에 허공에 날려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혹시라도 정말 집을 사야 된다, 정부에서 급하게 뭐 더 대출 조건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분명히 또 대출을 더 싼 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또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겠죠. 미리 돈을 가지고 목돈을 가지고 쟁여두고 있는다. 그것도 대출로 해서 일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하고 투자 기회 많을 때는 한시에 바삐 막 사야 되고 이랬을 때는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괜찮아 보였는데 당장에 이거 지금 집 샀을 때 20% 30% 올라줘야 본전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의 분위기에서 괜히 돈 가지고 있다가 마음만 조급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일단 계약금 정도만 있어도 뭐 웬만큼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은 전세 낀 물건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나머지 가격들도 막 2억씩, 1억씩 기본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돈들이 이렇게나 많다. 시장 규모가 이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 예금에 들어가야 될 돈이 관치금융 비슷한 모양새가 되면서 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잖아요. 채권 시장으로 막 눈을 돌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보통 1년에 한 5조 정도 규모 들어가던 것이 작년에 개미들이 20조나 채권을 샀대요. 채권 이거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돈이 딴 데로 빠져버렸어요. 평균 전세 가격 2억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 전세 거래량 많지 않은, 전세가 이거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무너지진 않는데, 이거 사랑으로 구형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무너졌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4억 이상 비율이 5%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 아직 이 정도까지 시장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이것도 임대 아파트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 다시 짚어드리고요. 월세도 꺾였다. 지금 대구 지역은 2018년에 월세 가격, 혹은 2016년에 월세 가격도 곧 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에는 자금이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는 매물이 넘쳐 흐른다. 전체 거래량, 전체 임대 거래량 이 상당 거의 7,000건대에 놀아야지 거의 해결이 될 거예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